근데 이번에 분석할 챔피언은 뭐 챌린저 구간이나 혹은 뭐 방송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면은 이분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카사딘장의 루나리라님이 카사딘을 분석을 한 영상이고요. 우선 이 카운터 매첩 카사딘을 뽑으면 대부분 막 판테온 같은 챔피언을 뽑아가지고 게임을 굴리는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좀 제가 실제로 판테온을 이분 상대로도 해봤고 이 매첩을 해봤을 때 진짜 카사딘을 엄청 이해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매첩 분석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룬 특성은 네, 기발, 과다치유, 강인함, 최후의 일격. 그리고 여기서 지배를 선택을 안 하는 이유가 뼈방패랑 과잉 성장을 통해서 초반에 라인전을 잘 버텨주기만 하면은 결국 카사딘이라는 챔피언은 중후반에 좋은 룬 특성인 지배룬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챔피언 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수비적인 룬 선택을 진행을 하였고, 자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 매치업에 맞춰서 룬 선택을 하라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초반 라인전 구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카사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완전 뒤로 빠져가지고 최대한 살리는 거예요. 상대가 이렇게 1, 2단계에서 앞으로 나와서 맞딜견을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1렙 딜견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네, CS를 먹으려고 하면은 초반에 이 HP 관리가 안 돼서 텔포를 굉장히 허무하게 사용을 해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카사딘 CS라는 게 더 먹지 못하고 상대편 판테온은 CS를 3개를 먹었지만 이 매치업 자체가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카사딘 입장에서 내가 초반 단계에서 내 CS를 먹지 못해서 불안해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CS를 먹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스노우볼이 굴러갑니다. 최대한 경험치만 먹으면서 말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애초에 이 챔피언 자체가 1대 단계에 너무나 약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챔피언을 잘 이해를 하고 잘 파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판테온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반 챔피언 이 상성을 바탕으로 게임을 굴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중후반에 넘어갔을 때 카사딘이 의외로 막 판테온이 의외로 막 진짜 제이스 이런 근거리 챔피언들한테 무기력한 제드 이런 챔피언 상대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초반은 최대한 살리면서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정글러가 정말로 강한 초반에 캠프가 빠르고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라면 모르겠지만 결국 다이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라인이 밀려버리게 되면은 이 정글러가 웨이브를 다 먹고 갱킹을 올 만한 타이밍에 판테온은 더 이상 카사딘을 견제할 만한 깡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계속 이렇게 움직여서 스노우볼을 굴려야 돼요. 그리고 카사딘은 다시 한번 라인을 최대한 막타만 쳐주면서 이 당겨진 웨이브를 천천히 먹어주는 거죠. 결국에 판테온이 초반에 견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견제를 하다 보면은 이 Q스킬이 광학 스킬이기 때문에 라인이 밀릴 수밖에 없고, 라인이 밀린 상태에서 보세요, 이렇게 타워를 끼고 딜견하게 돼버리면은 판테온 입장에서 유리한 딜견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일방적인 상상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 타이밍을 정말 잘 노렸죠. 이제는 판테온이 그냥 이렇게 계속 플레이를 한 이유가 진짜 답답하다, 어떻게든 뭘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쳤고, 사실상 이 카사딘이라는 챔피언을 상대할 때 이런 이 파밍형 정글과 이런 게임을 굴려야 되는 미드가 만나버리게 되면은 이런 답답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집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네, 라인 관리를 한번 해주긴 했지만 카사딘 입장에서는 초반에 손해를 안 봤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이거든요. 이 정글러가 진짜 날카로운 라인 관리를 진행을 해줬는데 6레벨에 찍히기 이전에 플래시가 아무리 있더라도 카사딘은 갱킹 호응이 좋은 이런 이 판테온 같은 미드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갱킹을 회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입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을 나가버리는 순간 바로 도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 당기는 라인 관리를 미드가 진짜 계속 잘하고 있다가 정글러가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미드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고, 보시다시피 플래시를 네 보죠, 사정거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순간 이 자크가 갱킹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네 이 와드를 받고 라인에 복귀를 하는 그러한 플레이를 통해서 턴을 잘 넘기는 것 같네요. 이게 아마 감각적인 플레이 같은데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서부터는 좀 감이에요. 정글로가 무작정 이 라인을 되게 할지 안 할지는 이 카사딘이 생각하고 선택하기 마련인데, 확실히 Q가 정말 높은 Q다 보니까 이분이 정글러가 좀 한 캠프를 먹고 올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 타이밍을 계산해서 정말 영리하게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만약에 이 레벨 4 구간을 넘기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되냐면, 결국 이 판테온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 자체가 로밍을 가는 궁극기이기 때문에 당장의 데미지에선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얘기했던 대로 정글러가 올만한 타이밍에는 그냥 나가지도 않고 죽지 않는 거예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카사딘은 죽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 이유가 레벨 6 타이밍 때부터는 그렇게 엄청나게 무기력함을 가진 챔피언 아니거든요. 그 전에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게 문제인 건데 이렇게 스노우볼이 굴러가지 않은 상태에서 미드와 동일하게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 카사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잘 라인을 버텨냈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핵심, 아까 얘기했던 대로 카사딘이 레벨 6을 찍기 이전에는 플래시가 있고 생존을 하기 위해선 이 당겨지는 웨이브를 형성을 하고 타워가 근처에 있어야지 생존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기는 웨이브를 계속, 아까 보시면은 제가 제 영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라인 관리인데 이 라인 푸시를 바탕으로 빠르게 라인을 밀어준 다음에 원거리 웨이브 한두 마리만 남기면은 이렇게 당겨지는 라인이 형성이 돼요. 이제는 이 당겨지는 라인에서 상대편이 뭐 무리를 해서 오지 않는 이상 사실상 카사딘은 따기 힘든 상황이 와버렸고, 이런 근거리, 사정거리가 짧은 챔피언들은 애초에 타워를 끼고 파밍을 하게 되면은 이 타워에 대한 부담 때문에 편하게 뭘 못합니다. 그래서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타워가 있는 라인에서 플래시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갱킹을 잘 피해내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네, 이런 거 하지 않죠. 어호,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는 레벨 6을 찍었습니다. 이제부터의 이 라인전 구도를 보셔야 돼요. 사실상 솔직히 말하자면 이 카사딘이라는 챔피언이 아군 정글을 뽑아야 되기도 할 뿐더러 정글러를 누구를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초반에 답도 없이 스노우볼이 굴러가 버리면 지금 메타는 많이 힘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정글 상성에 유리한, 초반에 누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아군 팀원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카사딘은 훨씬 더 지금 빛을 발하고 있고,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라인전에서 밀리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팔목보대를 구비를 했네요. 이제 판테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라인전 단계에서 1대1 딜교환은 많이 앞서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라인에 로밍을 가면서 계속 이득을 불리고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카사딘이 이거를 엄청 싫어하지 않습니다. 막 다른 조이나 막 진짜 이 초반에 라인전이 강한 챔피언들은 이런 상황을 싫어하는데, 카사딘 같은 경우에는 이 W를 통해서 타워를 빨리 채굴할 수 있을 뿐더러 이 판테온이 다른 라인에 로밍을 가는 동안 미드에서 성장 차이가 나버리게 돼요. 보세요. 그냥 레벨 6 타이밍 때 들건 애초에 카사딘이 밀리지도 않고, 이렇게 상대가 웨이브 선을 보게 되고 조금씩 타워 채굴을 당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후반에 좋은 카사딘이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좀 더 이 강해지는 타임이 빠르게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미드가 캐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솔직히 다 당해서 죽는 건 싫어하긴 하겠지만 이런 로밍을 극도로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판테온이 이렇게 로밍을 가서 키를 먹지 못하면은 이 미드가 계속 이 라인전 주도권을 바탕으로 먼저 밀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판테온이 그냥 미드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나오게 돼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는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이, 네, 상대가 들어오고, 지금 여기서 하나 팁이에요. 이게 정글러가 왔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 카사딘을 보시면은 맞딜 교환을 할 때 그냥 여기서 궁극기를 그냥 진짜 1초 만에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텀을 두고 스킬을 사용을 하면서 궁을 사용을 할지 말지를 딱 결정하는 모습이 보이죠. 거의 한 1초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궁극기를 사용을 했고,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허황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선 이 맞딜 교환을 한 다음에 판테온 딱 입장 보이죠. 생각보다 내가 일방적인 딜교환이 안 되니까 부담을 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뚜벅이 챔피언, 카사딘과 다르게 뚜벅이 챔피언인 판테온은 어중간하게 딜교환 한번 해버리는 순간 이렇게 죽을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를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 라인전 단계에서 뒤로 한번 빠졌기 때문이에요. 라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쪽이 딜교환을 이긴 쪽이기 때문에 딜교환을 이기고 적당히 좋은 라인을 형성하려고 하는 카사딘의 움직임 때문에 판테온은 안 좋은 라인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게 되고, 만약에 이거를 네, 그냥 이 라인 관리를 포기한다고 하면은 판테온이 미드에 못 써있거나 이렇게 갱킹을 당해서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 스코어 자체가 바텀이 지금 정말 킬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답답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카사딘이 이런 타워 채굴 하는 데는 도사기 때문에 타워 채굴 잘해주면서 성장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팔목보호대 하나 구비를 해준 다음에 이 양피 잔개를 구매를 해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판테온은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플레이가 그냥 완전 무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판테온으로 라인전 진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떻게든 계속 움직이면서 스노우볼 굴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퀸이 있든 없든 정글러의 위치가 있든 없든 무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만약 그냥 무리 안하고 미드에 박혀있게 된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그냥 카사딘이 좋은 거거든요. 이제는 이 판테온이 은근히 막 카사딘하는 사람들이 야소 같은 것도 쉽다 하잖아요. 판테온이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초반에 안 죽고 잘 성장을 하기만 하면은 이런 구도가 나오게 됩니다.
계속 먼저 움직이면서 다른 쪽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치게 하고 있고, 이제 결국 롤이라는 게임은 미드랑 정글이 이기는 쪽이 양쪽 부시를 먹을 수 있는 데다가 전령동 오브젝트가 다 이 팀 거기 때문에 너무 불리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스노우볼이 엄청나게 굴러간 상황이고, 판테온의 움직임 보이시죠? 그냥 라인전 한번 딜관 한 다음 뒤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킬 3마수는 네, 2선마순을 하고 있네요. 이제 네, 그냥 계속 이렇게 타워에 박혀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렸고, 카사딘은 어차피 이렇게 앞으로 나와있어봤자 정글러가 진짜 갱킹이 하드한 렉사이 같은 챔피언이 아니면은 잡기 힘들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죠. 딜 교환 한번 해준 다음에 로밍 갈만 라인이 좀 애매하면은 그냥 타워 채굴 하고, 로밍 갈만 라인이 있다고 하면 로밍을 가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미드에서 성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성장을 좀 메인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상대편이 전령을 먹은 다음에 미드 1차를 깬 이후 이 카사딘이 파밍을 할 라인이 없게 만드는 전령을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미드 1차 깨져버리게 되면은, 깨진 않았네요. 미드 1차를 깨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텀이 미드로 올라가고 카사딘이 사이드로 가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적이고 카사딘이 많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정말로 나쁜 상황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1대1 구도가 이 판테온 vs 카사딘이 그냥 카사딘이 훨씬 더 지금 유리한 상황이, 와, 양아치. 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카사딘이 그렇게 기분 나빠할 만한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결국에 아마 미드 1차는 공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또 장점이죠. 카사딘 같은 셈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드랑 정글이 세면은 결국 바텀이 킬을 많이 먹고 올라와도 레벨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잡아먹을 찬스가 생기거든요. 이제는 상대가 타워를 치는 타이밍도 잘 공략을 해서 킬을 만들어냈고, 이제 앞으로가 핵심이에요. 결국 이 잘 큰 카사딘으로 그냥 한타를 무작정 합류를 하는 것보다는 항상 16레벨 16레벨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6레벨을 어떻게 찍냐가 두 번째로 핵심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카사딘이 이 바텀 사이드 가가지고 나를 만나든 판테온을 만나든 이미 방어 세팅이 완벽하게 갖춰진 데다가 템이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너무 유리해요. 그래서 자크를 데리고 이 카사딘을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나?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카이사를 불러야 되는데, 네, 역으로 지금 퀸이 계속 카이사를 노려주면서, 카이사가 바텀을 노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미드라인을 먼저 민 다음에 사이드로 합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타이밍을 노려주고 있는 퀸의 모습도 좀 많이 인상적이네요. 우선 사이드를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또 다시 한 판단인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지금 여기서 사이드로 간다고 하면은 상대가 계속 바텀 내려오면서 카사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라고 하면은 합류를 해서 한타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크랑 판테온이 내려온다고 해봤자 충분히 갱킹을 회피할 수 있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사이드를 밀어주고, 판테온이 지금 이 카사딘과의 맞딜관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이드를 포기했잖아요. 웨이브 선을 일으키면서 상대가 이제 이러면은 계속 미드에서 열라고 할 거거든요. 보세요. 상대가 그냥 지금 사이드 밀리고 있으니까 억지로 어떻게든 미드에서 열어야 돼 하고 싸움을 계속 열라고 할 텐데, 합류를 했지만 너무 세라핀이 빨리 녹아버린 그런 상황이네요. 이게 뭐 여러 사이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방송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이드를 밀면 상대편이 무리해서 한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이 타이밍 때 원래는 스노우볼을 굴리면서 좀 게임을 굴려 나가는 건데, 세라핀이 너무 안일했죠. 이것도 좀 카사딘이 노리고 있던 수준이 하나였던 것 같은데, 네, 싸움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킬이 허무하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더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우선은 스택 쌓아주면서, 네, 뭉쳐있는 곳에다 궁극기 사용해준 다음에 이 만년설이로 속박을 한 이후, 네, 한타를 다 했죠. 다 지금 딸피를 만들었기 때문에 허무하게 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버렸고, 이런 카사딘 같은 챔피언이 나왔을 때 즉발 CC가 부족하고 약간 막 던지는 스킬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카사딘이 한타를 하는 게 너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냥 힘들어졌죠. 이제 추가적으로 이 만년설이라는 아이템의 신화급 아이템 효과를 보시면은 주물력을 높아주는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마간을 마간신으로 채워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굳이 이런 옵젝이 나와있을 때 우리가 만약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면 사이드가 성장을 한 다음에 한타를 해야겠지만, 탑이랑 미드가 너무 진짜 파멸적으로 잘 큰 상황이다 보니까 합류를 해가지고 싸움을 유도하는 모습이네요. 어차피 지금 2단계에서 판테온이 이거를 먹고 성장을 해봤자 후반에 좋은 한타형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 한두 웨이브를 먹는 게 이 옵젝 먹는 것보다 큰 의미를 가지진 않거든요. 뭐 성장한 챔피언이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이 한 웨이브 두 웨이브를 먹는다 해서 사이드에서 차이가 나버리면, 좀 사이드에서 카사딘이 져버리면 파밍을 했겠지만 그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팀을 위한 좀 희생을 한 모습이고, 네, 좀 상황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근데 판테온도 계속 보시면은 이렇게 득점을 하고 있죠. 솔직히 이거는
이 레드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를 했어요. 가장 잘 큰 퀸을 판테온이 잘라주면서 바론을 먹을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냈고, 이 카사딘은 유리한 싸움 구도를 설계할 수 있는데 정말 최적화된 챔피언 중 하나예요. 합류가 엄청 빠르고 이 라인 푸시력도 나중에 가면 있고, 거기에다가 이 자리를 잡은 상대편 말고 우리가 자리를 잡은 한타에서는 그냥 카사딘이 한타를 캐리하는 모습이 굉장히 쉽게 나오는데, 역으로 이렇게 상대가 자리를 잡고 좋게 싸울 수 있는 구도에서는 오히려 카사딘이 좀 허무하게 죽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보세요. 지금 아까보다 생각보다 힘을 더 못쓰고 있죠. 이게 엄청나게 못 들어간 상황도 아닌데 4대5에다가 상대가 오히려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싸우려고 하다보니까 괜찮은 구도가 나왔는데, 이건 좀 판테온이 실수를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판테온은 카사딘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이거 누가 카이사를 지키기만 하면은 지속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한타 포지션을 저렇게 잡지 않아도 있었는데, 조금 포지션을 이상하게 잡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결국 카사딘은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챔피언은 맞긴 한데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 16레벨도 아니고 아이템이 완벽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타가 나와버렸고, 힘을 쓰지 못한 혼자서 뭘 해야 됐던 카사딘이 좀 답답한 상황에 한타가 나와버렸죠. 그래도 잘 큰 퀸이 합류를 하면서 이 맞는 소리를 너무나 잘 썼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타 결과가 뒤집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고, 결국 핵심은 죽지 않는 거라고 딱 보이네요. 안 죽고 잘 살아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결국 이 퀸이랑 카사딘의 한타가 좀 보세요. 이 두 챔피언이 한타를 하게 되면은 상대가 누릴 게 두 명이다 보니까 둘 중에 한 명을 놓기만 해도 결국 둘 중에 한 명에서 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고, 다시 한번 잘리지 않게끔 계속 합류를 해주면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무작정 16레벨을 찍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이번에 좀 깨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우선 이번 한타는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던 것 같네요. 들어가서 한번 만년서리로 약간 특패 골카 느낌으로 만년서리로 CC를 묻혀준 다음에 뒤로 한번 빠지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네요. 상대가 한타를 기가 막히게 달려왔지만 세라핀의 앙코르 뭐야? 이름 뭐죠? 앙코르 맞네요. 앙코르가 잘 들어가면서 카이사가 묶였지만 결국 카이사가 활약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블루팀이 또 한 번 한타를 이겨버렸고, 바론까지 먹은 다음에 이제는 스노우볼이 더욱더 굴러가겠네요. 최근에 그 메타를 보시면은 사이드를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뭉쳐서 한타하는 모습은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이드에 가서 한번 잘려버리게 되는 순간 시간을 너무 많이 줘버리게 되고, 요즘에 아이템 성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한두 개씩 뽑으면 한타를 잘하면은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합류를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눈치채고 있죠. 우디르가 우선 카이사를 묶어주면서 딜로스를 벌었지만 너무 잘 물리고 시작한 한타기 때문에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돌풍 카이팅 어질어질하죠. 이 레드팀도 결국에 상대가 받아먹을 웨이브를 계산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었네요. 판테온이 죽긴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큰 힘을 가진 챔피언 아니어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타워를 미는 챔피언들이 좀 이런 많다 보니까 오히려 바텀을 밀면서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미드가 이 판테온 같은 챔피언을 골라버린 다음에 망해버리면은 진짜 할 게 없긴 하거든요.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는데 스노우볼을 못 굴리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고, 이 판테온 카사딘 구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정글 메타 같은 정글이 캠프를 빨리 먹는 메타에서는 판테온이 아군 정글이 진짜 막 엄청나게 강한 정글러에다가 게임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정글러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실제로 한번 당했어요. 똑같이. 이제 그냥 이 옵션이 생겼죠. 보시면은 이 레드팀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에서 퀸이나 이 카사딘을 이길 만한 챔피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드에 뭉쳐서 한타를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나오는 건데, 당장 용을 한번 먹는다고 해도 이게 용이 4용이 나오려고 하면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데다가 사이드를 막으러 가면은 자연스럽게 본대가 많이 밀리면서 그냥 이게 한타를 하면은 좀 유리한 한타를, 우리가 자리를 잡고 싸우는 한타를 계속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가 한타 해줘 하면서 나오는 건데, 그냥 이렇게 상대가 뭉쳤을 때 사이드 밀어버리게 되면 바른 버프도 없고 상대가 라인 클리어가 빠른 자야도 있다 보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는 그냥 사실상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고, 그래서 좀 상황을 잘 본 다음에 사이드를 잘 물었네요. 솔직히 말해 좀 뇌절인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미드에서 상대가 집에서 가는 거를 아마 용을 먹는 거라고 확신한다면 좀 더 믿는 것 같았는데 용이 먹히자는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 시간을 계산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렸고 네 잘려버리긴 했네요. 그래서 좀 게임 시간이 약간 길어진 모습이죠. 우선 이 사이드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본대도 좀 약간 당황을 하면서 손해를 너무나 많이 본 상황이고 아 우디르브 시간을 정말 잘 벌어주고 있긴 한데 뭐야 이거 사라고요? 아니 이 드리블 오야 우선 아이템은 공허의즈 파넬을 구매를 했죠. 이게 정말 카사딘 같은 이런 챔피언들이 정말로 강해지는 빌드인데 보시면은 조네랑 이 공허의즈 파넬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리고 부족한 주물력은 만년설이에서 주는 주물력으로 30이나 채웠기 때문에 네 이게 주물력이랑 마감, 쿨감 모두 갖춰 있는 빌드 중에 하나거든요. 보시면 실제로 쿨감도 괜찮고 마감도 괜찮고 이 주물력도 생각보다 높은 모습이죠. 우선은 지금 오디르가 좀 늦게 죽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론을 마주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미드 웨이브를 받아먹는 게 진짜 너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자리를 잡고 싸워야 되는 조합인데 판테온이 아까부터 계속 혼자서 뒤로 빠져가지고 원딜을 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 원딜러 간의 템 차이가 이렇게 큰 상황에서는 굳이 원딜을 물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보세요. 그냥 여기서 이 판테온 그냥 약간 서포터 느낌으로 지키면서 싸우면 카이사가 저 카사딘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고 아이템도 보시면은 지금 카사딘이 카이사의 데미지를 맞아본 이후에 마법사의 신발에서 판금장화로 모습을 바꾸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상대의 메인 딜러들이 둘 다 AD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마간신보다는 그냥 내가 오래 살기만 하면은 충분히 저 카이사는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템을 바꾼 모습이고 다음 아이템은 네, 이 라바돈의 죽음 모자를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네요. 우선 아까보다 훨씬 괜찮죠? 최대한 뭉쳐가지고 한타를 하자 이런 느낌을 하고 있고 이미 밀만한 타워는 다 밀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사이드에 가는 것보다 한타를 합류해서 이기자. 사실상 방금 전에 한타 한번 패배가 좀 크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뭉치는 것 같네요. 한타 구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사딘 입장에서 네 상대의 스킬이 한번 빠진 이후에 좀 푸진입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우디르가 있기에 가능한 플레이인데 보시면은 스킬이 한번 빠진 다음에 후진입을 하는 게 이런 근거리 챔피언들이 해줄 역할인데 이렇게 우디르가 앞으로 나와서 데미지를 맞아주면은 자연스럽게 우디르에게 스킬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이후에 상대편의 스킬이 좀 빠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 CC가 걸린 타이밍 때 후진입을 하면서 데미지를 넣어주고 맞는 서를 CC까지 묻혀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메인 딜러인 카이사를 물어주고 있고 사실상 좀 한타가 워낙 일방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네 이런 교환이 나왔죠. 아 나르가 합류도 안 했었나? 우선은 나르가 지금 시간을 벌기 오야 진짜 잘 벌었죠 시간? 나르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좀 움직임을 잘 취해주고 좋은 구조를 만들어냈고 하지만 문제는 라바단의 죽은 모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보다 카이사가 할 수 있는 한타 한 번 잘못 진입을 해버리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한타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차피 16레벨을 찍고 이 정도 아이템이 나온 이후부터는 굳이 사이드를 돌 필요 없이 우리가 한타를 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이드를 돌면서 어떻게든 운영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합류를 해가지고 싸움을 계속 원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상대도 훨씬 더 아까보다 대처가 좋죠. 뭉쳐가지고 한타하면 우리도 할만해. 이 판테온이랑 쓰레쉬가 저 카사딘을 지켜주면서 어떻게 한타를 하기만 하면 괜찮으니까 계속 합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아까보다 판테온의 한타 포지션이 훨씬 좋아졌어요. 결국 들어온 챔피언들을 녹이면서 한타를 하게 돼버리면은 카이사가 충분히 녹일만한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부담을 가하지 않을 수 있고 근데 이거는 한번 카이사가 궁극기로 진입을 했을 때 잘 물지 못했죠. 불리한 한타예요. 우선은 계속 딸피 쪽을 노려주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쓰레쉬의 그랩에 걸린 게 좀 크네요. 너무나 좀 HP가 많이 달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아까 말했던 그 구도가 나왔죠. 이 퀸옥은 카사딘을 견제를 하지 않으면 그 둘 중에 한 챔피언을 캐리할 수 있고 이 오른쪽 팀에서는 카이사밖에 캐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챔피언이 없기 때문에 좀 빡세거든요. 엄청나게 유리하게 이 우디를 자르고 시작한 한타인데 똑같은 우디를 제외한 2대2 교환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운영을 굴려주고 있긴 하지만 타워를 깨는데 그렇게 적합한 챔피언이 없기 때문에 압박이 안 되기 때문에 퀸에게 부담이 많기 때문에 빠지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한타를 하기 위해서 바람 쪽으로 뭉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사실상 이게 요즘 메타예요. 카사딘은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한타 이길만 하면 그냥 한타 하는 게 낫거든요. 다시 한번 이 후진입을 하기 위해서 스킬을 상대가 사용하게 하려면 카사딘에 대해 대비를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보습을 최대한 감추면서 후진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판테온을 물면서 한타를 시작을 했는데 네, 한 방에 녹았죠. 이제 이후에 보시면은 카사딘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그냥 앞라인이 버텨지지 못하고 그냥 좋은 자리를 선점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타는 카사딘이 좀 너무 편하기 때문에 카이사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게임을 잘 마무리하면서 여기에서 영상이 끝나겠네요. 좀 교과서 같은 라인전이었죠. 그냥 상성이 안 되면은 굳이 이기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아서 이게 보시면은 이게 롤에서 보시면 무리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1레벨 못 이기는 상성인데 1레벨 이기려고 했다가 게임이 터져버리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레벨에 이기고 어느 타이밍에 이기는지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게 좀 핵심이었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